하든지 애들 글쓰기 가르쳐 주면 전 요가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 일이든 다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청년 이제 바깥에서 활동한 친구들은 그랬죠. 나는 그냥 돌멩이 같이 살란다. 의미 없이 그냥 주어진 내 봉사하면서 산다. 나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다 버렸다. 근데 니네들이 필요하면 싫어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부터 주말에 이제 많이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농사 짓고 유기농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10년을 보냈어요. 10년 보내고 나니까 저를 보고 한두 명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고향이 됐으면 좋겠다. 뭘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 폐교가 이제 학교 입학생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전교생 8명까지 되면서 폐교가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 운동은 대안이 아니다. 바깥에서 이때까지 반대 운동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신물이 나는 거예요. 대안을 좀 만들자. 이게 이제 농촌유학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마을에 젊은 몇 명하고 젊은 해봤자 젊은 사람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걔나 농촌유학 해보자 해갖고 이제 농촌유학으로 그때 마을 공동체가 뭔지 마을 살리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학교 살리고 우리가 여기를 고향처럼 살자 이래갖고 이렇게 농촌유학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오시면 보지만 마을 자체가 지금 많이 이렇게 됐지만 누가 들어오면 되게 쉬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파서 여기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여기 보면은 첫 유학생들이에요. 첫 삽을 뜨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촌 유학 하는데 우리만 하지 말고 이미 농촌 유학이 전국에 이제 다 자리를 조금 잡고 있을 때예요. 저희들 후발주자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센터 중심으로 하니까 바깥에 있는 활동가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센터 짓고 아니 마을 건물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을 대안교육처럼 육성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마을형으로 가자. 그래서 농가의 아이들도 배치하고 마을이 함께 키우는 걸 가자 했는데 이게 듣기에는 아주 근사하고 멋진데 실행할 때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첫 유학생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독일 유학 가갖고 이제 한 번씩 계속 오고 이 친구도 이제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이 친구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지역에 아동센터를 먼저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유학생도 농가에서 다 키워갈 수 없다. 지역 아이들과 유학 온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아동센터를 만들자 해갖고 아동센터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거기는 아이들이랑 법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를 너무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다른 아이를 키우는 거 이러면서 저는 잘 알았는데 제가 의외로 다른 아이들은 되게 잘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치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를 좀 느끼나 봐요. 근데 잔소리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한 번 뭐라 할 때 크게 한 번 뭐라 하고 나면 1년에 한 2번만 뭐라 하면 뭐라 하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사는데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이런 일 아니고는 애들 사실 뭐라 할 일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부모들하고 많이 싸웠죠. 학부모들한테 애를 발로 키웠나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농촌유학도 약간 소비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마인드가 이제 활동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농촌유학을 발판으로 해갖고 이제 마을 사업을 했어요. 농촌유학을 하다 보니까 마을이 학교가 돼야 되구나. 우리 활동가들 대여섯 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마을을 조금 마을이 자체가 좀 학교가 되게 하자. 그래서 여기가 1대 사무국장이 김찬씨고 2대 사무국장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이제 한참 이제 농촌유학 피크였어요. 활동이 피크.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체험마을 사무국장도 하고 있었고 농촌유학 운영위원도 하고 있어서 농가도 같이 하고 있었고 야생차 대표를 하고 있었고 부녀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마을기업 무슨 이런데 협회가 그 협회에 무슨 부회장 이런 것도 무슨 몇 다리가 그렇게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때가 한참 붐이 일어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됩니다. 지금 소산촌 협동조합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협동조합, 경제공통조합 협동조합도 이제 다 경험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촌유학이나 어린이집 교육공동체도 조금은 다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체험마을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마을공동체로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씩 하면서 후루룩 어떤 세계를 경험했던 이런 느낌들을 좀 갖게 됩니다. 뭐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과의 불화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조금씩 시간 가면서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의 시스템이 다 구축됐고 소마을 이러면 행정이나 이런 데서도 너무도 많이 알고 야 여기 가면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 다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고 야 너가 성공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바깥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은 되게 이제 저나 몇몇 활동가들 패배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저들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단 이제 원주민하고도 이제 관계 회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80년대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또 다른 문제점에 다시 봉착한 거예요. 조직은 있으나 나는 없고 가치가 있으나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 딜레마가 다시 반복되면서 저는 조금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뭔가 우리의 철학이 뭔가 그때부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17년도에 모든 활동을 다 접고 사표를 내고 저는 이제 서울로 명상을 하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특이한 거는 저희가 활동 초반에 활동했던 친구들이 다 정태 공부를 좀 하게 했어요.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닌 다른 타인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원주민들하고도 원주민들 고소고발 들어오죠. 그들을 이해하기도 우리 수준에서는 어렵고 이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약간 정토회 소속이 있었어요. 네, 정토에 이제 그 공부들을 하고 활동을 좀 했던 친구들이 이제 구축을 좀 중심이 좀 됐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조금 이거는 하나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발표는 진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들어오는 사람도 행복할 텐데 들어오는 사람들도 구축된 곳에 넣으니까 이게 감사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요구하는 게 많고 이거는 왜 하면 안 되냐고 구축한 사람들은 안에서 이제 잘 되면은 분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되면은 구축하기에 바빠서 그 에너지가 막 쏟게 되지만 잘 되면은 이제 인여생산으로 생겨 잘 되면 분배의 문제가 생겨요. 네,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서로의 갈등이 시작되니까 도대체 공동체가 뭔가, 그다음에 함께 하는 게 뭔가 이런 질문들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좀 명상이나 이런 쪽으로 마음 공부나 공동체의 좀 철학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일부는 이 안에의 캐파로는 되게 부족하다. 이 안에서가 이제 마을이 좀 상부나 지역으로 더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북면으로 교육운동으로 넘어가서 지금 저 밑에 있는 땡땡마을이라고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울산 울산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라고 거기에 이제 땡땡마을로 지역으로 좀 더 펼쳐놨던 거죠. 여기가 지금 땡땡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폐교한 마을 학교를 보면은 엄청 텅텅 비어 있는데 이 학교는 월화수목금 1월이 놀아요. 그 외에는 진짜 사람들이 박득박득하고 좋은 건 뭐냐면 마을 교사가 35명인데 거기에 청년이 한 20명 정도 넘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여기 와서 그거 하고 밤에는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 그림도 배우고 저 그림 거기서 배워갖고 지금 이렇게 거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산촌협동조합도 이제 그 좀 옷을 갈아입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송금미 대표가 이제 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꽃차를 좀 더 제품을 옛날에 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차를 지 맘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품의 퀄리티를 생각 안 하고 많은 양을 싸게 내지는 뭐 사람 체험 위주 뭐 이렇게 또 다른 데도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이래갖고는 상품의 퀄리티를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상품의 퀄리티를 올리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된 이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변모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변화가 여기에 이제 남우읍장 청년이 한 명 여기에 공방을 세우고 나니까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이 이 지역에서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이 청년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노가다 가야 되나? 계속 이런 건데 그리고 뒷돌이 청년이 없이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서금미 대표 있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처음에는 안 맞았어요. 감성도 안 맞고 뭐 가치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몇 년을 이렇게 좀 싫습니다. 이렇게 싫고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오면서 조금 자랑거리가 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명상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켜요. 자기마다 명상했던 것들을 대중들한테 어떻게 좀 편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가볍게 길 명상이나 걷기 명상 이렇게 하고 앉아서 하는 명상들 그러니까는 알아차리 명상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붓다사유 지금 이 자리에 그다음에 내 마음의 길을 내 마음의 기르기를 이런 프로그램으로 매달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 교사나 아니면 이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 있고 저희 단체가 돈이 안 되니까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은 이제 지원사업은 절대 받지 말자.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그냥 마음 공부하고 힘든 사람들 보담아주는 역할만 하자 이랬는데 작년부터 좀 변화가 생긴 게 작년에 상북면에 이제 있는 청년 몇 명,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제 명상하러 몇 번 이게 왔던 청년들이 프로젝트 한 개 들고 와서 이 프로젝트를 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이름으로 하자. 그게 시골언니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청년 여성들이 여기 2주간을 머물면서 여기에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 근데 이걸 저희가 너무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올해 또 선정됐는데 내놨던 3가지가 여기에서 다시 컨셉으로 해갖고 지금 올해 그걸 중심으로 기획을 또 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당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의 자율성, 그 다음에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넣었어요. 일단 그리고 후발부에 가갖고는 이제 중반부에는 친구 만들고 온 사람들하고 마음 열면서 자기 얘기하게 라이프 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갖고는 이제 이 농촌이 어떤 곳인가, 농촌에도 살만한 곳이다. 그래서 이 결과물로 우리 심하은이었구나. 심하은. 심하은. 저 친구는 나이는 어리지만 실제로 막 여러분 JYP 말고 뭐? YG 하드테임에도 홍보 그쪽으로 스카우트 돼갖고도 활동을 좀 했었고 일을 했었고 또 유명한 그런 기업에서 그런 타고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얘기 너무 길어 스토리 너무 재밌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나중에 들으세요. 그 인생 걱정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그냥 보냈는 거예요. 카톡 여기 가봐라고. 아버지 건 다 심는데 잘못 올렸대요. 그러는데 보니까 이런 데가 있나 이래갖고 온 거예요. 가방사들. 그래서 해보고 이제 안 가고 싶고 한 친구도 이제 간대학교 나오고 그래갖고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죠. 미학 졸업해갖고 글 쓰고 그런 친구인데 여기 와서 지금 한 명은 이하여대. 저는 그렇게 훌륭한 학벌을 가지고 뛰어난 그 경력을 가지는데 왜 열등감이 있는지 우리가 열등감이 생기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보면서 되게 자신감이 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있으면서 좀 활력이 돼서 이제 아까 여기 선생님 저번에 건배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다음을 위해. 우리보다 다음. 우리보다 다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우리 보고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네. 이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 청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면 이 한 번 바쳐서 그냥 죽어도 이제 그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더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 오니까 그 프로그램들이에요. 한 30명이 2주를 10명씩 이렇게 해갖고 세 번을 하면서 했고 여기는 이제 요 바로 밑에 향산요라고 도자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갖고 청년들하고 연결해서
한번 만나게 해줬고 땡땡 마을 가서 이런 친구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땡땡 마을에 이 친구들이 상주하면서 그래도 밥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명 다 땡땡 마을에 마을 교사로 취직이 된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된 거죠. 그래갖고 그것만으로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돈은 많이 벌지는 않겠다. 일단은 이 지역을 알고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군분투 먹고 살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게스트하우스는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저번에 여기는 농촌유아센터였지만 농촌유아원 이사 가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저기 현이 언니가 남편을 꼬셔갖고 남편 퇴직금을 왕창 이렇게 넣어갖고 그래갖고 만든 이제 건물이고 게스트하우스예요. 남편은 이제 나중에 네가 꽃뱀이가 너무 고생스럽다. 퇴직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이 집도 짓고 왔는데 부인은 맨날 나가고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가는 내 돈은 다 산을 사고 죽을 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꽃뱀이가 그랬던 남편을 이제 막 그래도 일 시키고 절 시키고 해갖고 남편이 이제 재생돼갖고 다시 아주 좋은 기억을 다시 재취업하셔서 재취업하시죠. 그래서 남편이 여기 시골에서 한 2년 살다가 보니까 다시 재취업해서 원룸 얻어가 보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SK 다니셨던 분인데 저희 SK에서는 인정 못 받았는데 그 기업에 너무 인정받고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너무 어렸어요. SK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집에 오면 자랑 너무 많이 하고 막 자식들한테 돈 뿌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센터하고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갖고 저희가 또 이런 활동을 좀 할 수 있고 명산 게스트하우스는 계속 적자 작년에 올겨울에 그냥 기름값이 한 달에 70만 원씩 전기세 10만 원씩 손님은 안 오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또 저 청년들이 있으니까 불을 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버텨왔어요. 그래서 저 진짜 눈물 납니다. 왜 이러고 샀는지. 근데 이거 알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좋고 여기 이제 이 청년 중에 한 명이 자기들 그 되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성과 발표를 할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늙으면 현이모나 저같이 늙은 사람 그렇게 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살아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최고의 뭐 찬사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은 다시 마을 하면 엉기지청이 난다. 경상도 말로 이랬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싶으면 다시 이렇게 발을 땅에 붙일 수 있는 마을이구나. 그리고 내 두 발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달라진 거는 이제 의미나 가치를 때문에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좀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조금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